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의 성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앞서 보셨던 그런 성과가 아니고요. 예, 새롭게 이번에 아이들이 새롭게 성과를 낸 것이 있어서 그 넬트 경진대회 또 내신 성적 결과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수행평가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큰 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리고 지역의 시험 변화 어떻게 변하고 있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말인데, 예, 이렇게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A1이라고 하거든요. 그 A1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관련 학습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될 시간표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널톡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들은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뵙는 건 처음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지수학원의 원장 이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최근 능률에서 주관한 넬트 경진대회 성과와 그리고 우수한 내신 성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경진대회는요, 동학년 대비 아이들의 4대 영역을 실력으로, 4대 영역의 실력을 퍼센티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 대회는요, 전국에 한 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하였고요. 우리 학원에서 꾸준하게 공부한 학생들의 결과가 조금, 아주 우수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저희 원생의 많은 학생들이 상위 20%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국 한 2%, 4%, 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중학교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 5에서 10% 안에 드는 초중학생들이 있어서요. 얼마 전에 그 소정의 상품권 이제 문상 3만 원과 함께 시상식을 했는데요. 아이들은 이게 3만 원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요거 우우 하면서 자기들도 다음에 요거를 받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요. 일단 먼저 전국 상위 2% 이렇게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5학년 학생입니다. 네. 현재 5학년 학생이고, 근데 중학교 2학년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국 최우수, 그러니까 대상을 탔고요. 2%로.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4학년 학생이에요. 네, 4학년 학생인데 또 역시 중학교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4%. 그 다음에 역시 이 친구도 4학년 학생이에요. 네. 4학년, 네, 4학년 학생인데 역시 중학교 수준을 보유하고 있죠. 중학생들. 자,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친구고요. 역시 상위 4%, 그다음에 7%, 9%.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우수한 성적을 좀 거두었어요. 그래서 시상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내신 성적 우수자들이에요. 저희가 중학생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5연속 100점. 네. 근데 안타깝게 이렇게 4연 한 번 놓쳤어요. 네. 4연속 100점, 3연속 뭐 이렇게 해서 시험만 봤다 하면 우리 아이들 100점 퍼레이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말하기 대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요번에 8월에 이렇게 IVO 통번역 자원봉사 대회 한 번 더 나갔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기록이 세워지겠네요. 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입시 제도의 변화와 우리 지역의 시험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내년 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데 현재 중3부터가 입시 제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쁜 점은 지금 현재 9등급에서 내가 4등급을 받고 있어. 3등급을 받고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그럼 2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스팬이 넓어지다 보니
등급을 올리는 게 쉽지 않아진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논서 수령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동안 논서 수령 강화에 대한 발표는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질 정도의 변화는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더불어서 실질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현행 내신 논서 수령 문항 출제 관련은 기준이 미미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개선된 점이 논서 수령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객관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논서술만 가지고도 평가가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 예비 중등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또 이제 현 6학년이죠, 지금. 네, 잘 들어보세요. 현 6학년인데, 앞으로 있을 입시 제도의 개편안에서 또 한 번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요. 이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IB. IB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IB 교육은 논술과 토론, 발표 위주의 수업으로 이제 사고 능력 강화에 특화된 수업이다. 그래서 기존의 암기식 수업이 아니고요. 이제는 AI 시대에 걸맞는 교육 제도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아이들 논술 수련 평가의 강화는 이게 이 시대적 흐름을 피할 수가 없는 변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학평가의 변화인데요. 현재 중학교와 일반고는 60대 40%로 지필이 60%였고 수행이 40%였어요. 네, 아니면 5대5. 좀 강한 데는 5대5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게 퍼센티지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수행평가가 6,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반고도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네. 기존의 수행평가는요, 집에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혹은 학원 선생님의 도움으로 혹은 학교 선생님한테 약간의 도움만 받으면 이게 대비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모의 토론하고 그다음에 모든 활동을 통해서 교실에서 즉석 발표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제가 호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주제만 주어지면요. 아이들이 모여서 그걸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대표자가 한 명 나가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도입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 네. 그렇다면 동백 지역 학교의 수행평가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요거 넷박스? 네. 요거 조금 21년도 6학년 평가 계획이에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딱 보셔도 아주 단순한 거 보이시죠? 그냥 뭐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영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냥 묻고 말하는 정도 이해했는지, 그걸 좀 표현하는 거 잠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요 정도로 해서 단순화했다는 게 그런데 24학년도 거죠. 올해예요, 올해. 올해 1학기는 어땠나? 볼게요. 벌써 평가 기준만 봐도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요거 제목 보세요. Do you know anything about 한복이에요? 똑같죠? Do you know anything about 한복? 같은 건데 평가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매우 잘하면 읽고 이제 대화를 읽고 9개 이상 정확하게 표현하냐? 뭐 6개 이상 잘 이해하냐? 그다음 3개 이상을 대체로 이해하냐? 이거 말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디테일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수업 평가 방법도 보시면 이렇게 전통적인 수업 말고도 여기 보세요. 의사소통 중심 수업을 하겠다. 서술형 평가를 하겠다. 그 다음에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평가 요소.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표현해라. 그죠? 바로 요게 주목할 만한 점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수행 평가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실용 영어 능력 평가 요거 하겠다. 요렇게 요런 얘기예요. 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어때요?
지금 보컬을 통해서 말하기 대회도 나가고 있고, 여기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동백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평가 계획이에요. 요거 올해 1학기 보이시죠? 네. 잠깐 보시면,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요. 여기 보세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을 완성해라. 그리고 형식을 활용해서 관계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 이렇게 서술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내용들 보세요. 대상이 누구예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글을 쓰는데, 어때? 문법을 활용해서, 정확한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글을 써라. 아주 세분화하고 강화하고 있어요. 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중학교 2학년 거죠? 네, 중이. 이 역시 말이에요. 추천 이유를 설명하기, 요 문법 기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을, 아니,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인데요, 시험. 요번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였어요, 올해에. 근데 이 여정중학교는요, 다른 학교 시험과는 좀 달리 지필고사에서 50%가 서술형이었어요. 객관식 50%, 서술형 50%였어요. 다른 중학교는 다 객관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학교만 유독 이렇게 50%를 쓰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문법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적절한 조언 두 가지, 뭐, 자신의 감상 또는 자신을 소개하는 글, 그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써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문법 포인트에 맞게 써라. 이런 거죠. 네. 이제 문법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글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은 이제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 10년 이상 영어 교육 받아왔잖아요. 그죠? 하지만 정작 이제 이메일을 써라. 그걸 활용해서 이메일을 쓴다거나 그 외국인이랑 만났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런 데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자, 어머님들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아직까지는 요거 고등학교 얘기가 좀 먼 얘기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곧 이렇게 보게 될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초등부 1이에요, 올해 거. 초등부 1은 그동안 본문 변형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에서 역대급으로 지문을 변형해서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또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 출제 유형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이게 원문이에요. 네. 이게 원문인데 시장 자유화, 그다음 민영화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변형된 게 실제로 변형해서 출제한 거예요. 다만 똑같은 소재예요. 똑같은 소재인데 내용은 아예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예, EBS 연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EBS 연계 교재도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식만 갖고 이렇게 뭐 수능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변형 지문에 이게 이제 시험으로 내려왔다는 거고요. 고1. 이런 변형 지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처음 보는 지문도 어떻게 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본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수능과 내신의 난이도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수행도 잘해야 되고요. 지필고사도 잘 봐야 하는 이런 혹독한 경쟁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유형은요. 이렇게 원문에 있는 단어를 바꿔서 내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유형은 굉장히 흔합니다. 흔한데 보통 이거를 이제 단어를 바꿔서 내는 거 이런 거를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즉 한국말로 재진술 혹은 다른 말로 막 바꿔서 표현하기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있는 단어 보이시나요? 윈도우? 예, 창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 transparent라는 투명한이라는 의미의 함축적이고도 맥락적인 의미로 바뀌었어요. 물론 윈도우인데 그러면 투명한 거 맞지 않냐? 별로 그게 뭐 어때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transparent는요, 투명한이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게 잘 명백한,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요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거 잡아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 문장을 갖다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 것에 대한 답이, 예, 요 트랜스페런트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연습과 훈련이 평상시에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이거 갑자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배점 한번 보실게요. 앞에 문장, 아까 앞에서 봤던 문장, 배점 몇 점이에요? 한 문제에 10점입니다. 10점. 그 다음에 5점이죠. 아니, 이런 거가 15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놓쳤다? 지금, 절대평가라고 해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인 거죠. 그죠? 근데 A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가면은요, 상대평가입니다.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깎이면? 그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영어 수는 그럼 절대평가 시대에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될까요? 수능에서? 네,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고 수학으로 넘어가야죠. 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네,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인데요. 작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은 4.7%였어요. 근데 올해 고3,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 1등급 몇 퍼센트예요? 1.5%예요. 과목별로도 보셔도 국어는 4%, 수학도 4%대인데 영어에 1%대예요. 1%, 1.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변별력 갖추기 위해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랫동안 고3, 특히 고3 전문으로 지도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수능 변형 문제 교재도 만들어 본 적이, 출간해 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내신과 수능, 변형 문제, 그리고 수행평가와 논서수령까지 모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머님들? 원서? 문법? 독해? 단어? 아, 네. 정답은 다 아니에요. 물론,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해왔으면 좋은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해리포터 같은 문학책 읽는다고 해서 수능이나 내신 시험 잘 보는 걸까요? 네, 앞서서 보여드렸죠? 시장 자유라. 이런 거 기본 지식이 없으면 처음 보는 내용, 이거 읽거나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네. 또, 그런 문법 지식만 가지고는 실용 영어와 논술 수능 대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 팔도 안 돌아다니는 교육 세미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온오프라인 교육도 모두 다 참가했습니다. 좋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렇게 생각해서 발견하고 적용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성공적으로 잘 적용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보여드렸던 전국 넬트 경진대회, 말하기 대회, 그 내신 성적이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다만, 문제가 저희가 조금 이제 다른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단어, 듣기, 문법, 독해, 말하기, 쓰기,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모든 걸 좀 단순화해서 더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논서 수령이 강화되는 이 평가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교재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네, 그리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냈습니다. 네, 어머님들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네, 박수 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생각과 동시에 쓰고 말할 수 있는 영어요. 네. 자, 어머님들, 저만 혼자 신나서 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어머님들이 카메라도 안 켜주시고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고, 지금 잘 듣고 있다? 네. 그러시면, 이제 채팅창에 2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퀴즈가 나갈 건데요. 어머니 커피 쿠폰 걸려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영어 학습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요거 정답을 가장 빨리 맞춰주시는 분께 제가 커피 쿠폰 쏩니다. 저한테 개인 채팅창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아, 문법이요? 네, 문법. 네, 또 문법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그래, 그것도 맞긴 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없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냈거든요. 네. 그런데 정답이 쉽게 안 나오네요. 아, 안타깝네요. 네. 스피킹 때문에 머리에서 한 번에 안 나오고 두 번 생각하게 되생깁니다. 아, 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이 커피 쿠폰 이거 제가 마셔야 될까요? 자, 가장 먼저 답을 주신 분께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영어와 한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어순이죠, 어순. 네. 영어 어순과 우리말 어순의 차이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장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문장들 어려운 단어들을 보이진 않죠. 자, 대체로 쉬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만 원짜리 쿠폰 들어갑니다. 네. 이거 문장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석해 봐 주시겠어요? 이 문장 정확하고 빠르게 가장 먼저 해주신 분께 제가 만 원 쿠폰 드립니다. 아, 물론 순간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요번에는 어느 분이 해주실까? 아, 제이는 고든이라는 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제가 만원 쿠폰 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주어머니. 네. 자,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이 문장을 우리말 어순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결과가. 제이는 그의 성이, 예, 골든, 인, 한 남자와 결혼했다. 어떠세요? 순서가 아주 뒤죽박죽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이렇게 뒤죽박죽일 거예요, 그죠? 저희도 이렇게 뒤죽박죽을 배웠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공부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생각을 영어로 쓰고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영어 순으로는 그럼 이렇게 제이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의 성은 골든이에요. 어떠세요? 아주 심플해졌죠? 그냥 이렇게 네 가지 순서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네. 단어만 알면 생각과 동시에 영어로 쓸 수 있는 영어, 즉 영어 어순 그대로 쓰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된 게 M 원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M 원리를 바탕으로요, 초등 입문 단계부터 그다음에 고3 수준까지 모든 교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일관된 기준으로 라인업된 교재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네.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어 어순이 자연스럽게 체화가 됩니다. 자, The giant 요 squid 요 영상은요, 이 교재로 학습한 결과이고요. 그날 배운 내용을 에멀리로 쓰여진 한글 가지고 영어로 바로 말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실게요. is the largest invertebrate on Earth. They live in the cold Antarctic waters below a depth of 1,000 meters. 잠깐 버벅거리네요. 날씨를 타서요. The giant squid 왜 i러지? can grow up to 14 meters in length
and weigh up to 750 kilograms. 야, 어떠세요, 어머님들? 아, 물론 발음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순 그대로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술술술술 단어만 알고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언니. 그죠? 다음 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네. 러일 전쟁에 대한 지문인데요. 잠깐 보실게요. From 1904 to 1905, there was a war which is called the Russo-Japanese War. This war was fought between Russia and Japan over Korea and Manchuria, and it was a major war that changed the balance of power in East Asia. The immediate cause of the Russo-Japanese War was a conflict over the control of Korea. Korea had been under Japan's influence since the Sino-Japanese 네, 어떠세요? 훌륭하죠? 중학생이 이 정도 수준에 대한 영어를 그냥 줄줄줄줄 말한다?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단어만 알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교재가 그날 배운 것을 바로 쓰고 또 소리 있게 하는 단계들을 반복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영어 공부를 3년 이상 해도 이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써볼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저희 다 그렇게 10년 이상 해왔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요, 초등학생들, 5, 6학년들인데요. 예, 영작을 이렇게 술술술술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막힘없이 써 내려가죠. 우리 아이들도 곧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교재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이 교재 라인업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에멀리에 대해서 어순을 체화하고요. 그리고 이 각 레벨별 1년 과정으로 총 5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3이면 중1 정도가 되면 이제 미국 12학년 수준의 테스트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지금 중학생들은 어떡하냐? 단계 앞에 부분을 조금 익숙해지면 단계를 점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좀 AS 단계까지는 약간 좀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가 이제 좀 고1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장 수준 높은 단계예요. 요게 미국 세트나 토플 수준까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내용 살펴볼 텐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수준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고요. 박정희 올리브 테타, 뭐 군사 반란, IMF, 그다음에 뭐예요? 요거 2002 한일 월드컵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각 스텝별로 단계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단어를 학습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거는 숙제로 해야 돼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짧은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전체 문장으로 영작을 합니다. 물론 에멀리를 사용해서요. 그런 다음에 각 문장을 영어로 3번씩 읽어보세요. 죠 네. 요런 것들을 아까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바로 영상으로 말을 하는 걸 찍는 겁니다. 자, 요게 뭐냐? 아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 변형된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중등도 그렇게 많이 냅니다. 네. 근데 그것처럼 이 교재에서도 변형된 지문이 나오거든요. 같은 내용이지만 단어가 변형된 거예요. 그 변형된 단어를 찾게 하는 훈련을 여기서 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을 여기에다 정리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학습한 지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을 갖고 구문 분석을 하고요. 자, 또 3번 정도 읽으라고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죠.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아, 제가 좀 요거 영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 영작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힘들어하는 거? S는 언제 써요? 관사는 언제 써요?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대명사, 고유 대명사는 스펠링이 뭐예요? 네, 여기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물론 나중에 워크북에 가서는 요것도 다 뺍니다. 이미 훈련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네. 이게 너무 좋은 교재다. 자, 이 교재의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영어로 질문이 되어 있죠? 근데 영어로 답변해 보래요. 근데 그냥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묻고 있어요. Do you think? Do you think? 그죠? How do you feel? What is your opinion?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어. 논술 수용이죠, 그죠? 교재 구성만으로도 어때요? 훌륭하지 않나요? 어머니도? 네,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네,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인데. 어때요? 교재가 마음에 드신다. 3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쵸. 마음에 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재. 네. 자, 이제부터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교재로 학습한 내용, 아까 보셨어요. 영어로 답해야 된다는 거. 그 학습한 내용을 AI 스피킹 코치로 이제 저희가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합니다. 영어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주고받는 거죠. 문제를. 볼게요. 제가 이거 미리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Hello, how are you feeling today? I'm good. And yourself? I'm glad to hear that you're feeling good. I'm doing well. Thank you for asking. 여기 맨 Now, let's 밑에 move on to the 여기 맨 밑에 앞에 보셨던 그 질문,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questions about the passage you provided. Here's the first question. 1. Why did the military take power in Korea in 1961? Can you tell me about it? Maybe Park Chung-hee claimed that the military coup was needed to save the country. Because at that time the Korean situation was very chaotic and Koreans were facing an economic crisis. That's a good attempt. You are correct that Major General Park Chung-hee believed that a military coup was necessary to save the country because of the chaotic situa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Korea was facing at that time.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답을 한 거를 갖다가 다시 자기만의 말로도 바꿔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마산저든지 얘기해주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So your answer is almost correct.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2. What was the situation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어가고 right. 마지막 질문입니다. inconvenience? Let's 자, 이렇게 제가 10가지 질문을 다 주고받았고요. 마지막에는 얘가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제가 7개를 맞게 대답했고요. 거의 맞췄다. 네, 3개, 뭐 몇 개 틀렸다.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을 내줍니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언니? 대박이죠. 그죠? 아까는 말로 그냥 그 책에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실제 대화합니다.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처럼요. 이제 어머니들 비싼 돈 주고 원어민 화상 영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원어민 수업이 있다고 해도 이거 저한테 할당된 시간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3분, 5분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좀 단계가 어렵지만 쉬운 단계는 없냐? 네.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Hi there. How are you doing today? I'm fine, and you? I'm glad to hear that, and I'm doing well too. What is your name? Can you tell me? I'm Jenny, and yours? Nice to meet you, Jenny. That's a pretty name. Let's learn a new word. The first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냐, 뭐 발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요. word is bakery, The where two sides meet.
Let's learn another word. The next word is street. Here is a sentence. I walk on the street to get to school. What do you think street means? 스트리트, 로드? 보이시죠? 제가 제 콩글리시 일부러 했습니다. 이거 잘 받아들이고 있죠? 네. You're very close, Jenny. Street is like a road for cars and people to travel on. Good job trying to say it. 이러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Now let's have a conversation about places we can go together. What is your favorite place to go? I like to go to 카페.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받아내죠?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보시면요. 어머님들이 더 욕심을 내세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내가 더 써보고 싶다. 그죠? 여기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이거 내가 써보고 싶다 하신 분들 계시는가요? 5번 한번 써보세요. 그러신 분들. 예? 채팅창에 5번 한번 욕심 있으신 분들. 네. 분명히 계십니다. 이거. 네. 그쵸. 이거 쓰실 수 있어요. 네, 어머님들. 네. 자, 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요것만으로도 훌륭하죠? 자, 또 있습니다. 바로 라이팅 코치인데요. 교재로 학습한 내용을 앞에 딱 입문 단계 AS는 변형된 지문을 그냥 영작하고 TS부터는 자신의 생각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초안을 작성해 봤어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초안을 좀 작성했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체크를 누르면요. 이게 영어로 또는 한글로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코렉션을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파이널 드래프트를 제출합니다. 이 라이팅 수업이 어려운 이유는요, 실시간 첨삭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아이들이 뭐 요즘 몇 문장을 이제 써서 냈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언제 실시간으로 다 채점을 해줍니까? 그죠? 근데 AI 기술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쓰다가 이제 조금 모르면은 이렇게 체크를 누르면 아까 얘가 코멘트 해줬던 거, 커렉션 해줬던 걸 보고 다시 이제 채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문장을 가지고 제가 영어 말로 할 수 있어요. Have you ever seen a very tall bird? 이렇게 말을 The 하고, bird is flamingo. 이렇게 정확도. 여기 WPM은 뭐냐, 이제 분당 말하는 속도예요. 네. 이런 것들이 평가돼서 나온다는 거죠. In a very tall bird.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요, 첨삭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요, 훌륭했고요. 저희도 배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 정도로 디테일한 첨삭은 교포급? 원어민? 저도 대형 어학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피드백 영상인데요. 아까 스피킹 코치,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 다이얼로그, 저희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쭉 나오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피드백 보이시죠? 요 피드백,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저희가 계속 리포팅을 해드릴 게 아니라 궁금하실 때마다 들어가셔서 아이디로 들어가셔서 이게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생각을 바로 쓰고 말할 수 있는 영어 그리고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괜찮으시면 7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써보면 이게 더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